네, 안녕하십니까. 쑥쑥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을 선택할 것이냐, 업무용을 선택할 것이냐. 지난번에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을 얘기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주택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이 두 가지 장단점을 우리 알아본다면 내게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고려해 보기 위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고요. 네, 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 선택의 시각. 그래서 딱 해놨습니다. 사실 장단점을 보자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포스팅이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의 장점하면요. 네, 아무래도 주거로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맞추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자, 임차인 구하기 쉽다는 점. 자, 저희 기흥역 더샵에 있는 오피스텔, 제가 이제 있는 그 위치에 기흥역 더샵 오피스텔도요. 예, 175실이 전체인데 그 중에 주거용이 거의 160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맞추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피스텔에 본인이 사는 경우가 조금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임차인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 맞추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요.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집을 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요새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을 들어가서 전세 대출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가기에는 아직 돈이 좀 부족한 신혼부부나 뭐 아기 하나 있는 부부 정도? 요 정도 분들이 많이들 들어가세요. 그래서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게 바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대차 맞추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장점이 어, 사실 이번 정권에도 그 장점이 없어졌어요, 좀. 사실 지난번에는 면적별로 해서 보유세 감면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미터 제곱 이하면 전액 감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이하면 50% 감면, 얼마까지면 25% 감면 이렇게 감면 규정이 면적별로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싹 사라지면서 임대사업자의 그런 장점들이 또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좀 애매해졌고요. 그리고 주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만 해당돼요.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진 거를 사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첫 취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갖고 넘겨서 명의 변경하다가 첫 등기부를 작성하는 그때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그 취득세가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1에서 3%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아껴질 수 있어요. 그게 주택 임대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임대사업자만 그게 가능한데 그것도 이번에 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에서 없어진 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 지금은 잠깐 사라졌습니다. 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의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네, 단점 한번 볼게요. 네, 다시요. 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단점 하시면 여기 단점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보유세, 중과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이 된다. 아까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예, 주택수에 산정될 때 이러이러한 단점이 생기게 돼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단점이에요. 자, 이 1가구 2주택 주택수에 산정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업무용으로 요새 많이들 태세 전환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점을 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가장 베스트 장점이겠죠. 자, 업무용 오피스텔 보시면요, 장점이 있어요. 자, 업무용 오피스텔이 바로 뭐, 예,
여기 나오죠. 주거용 오피스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주택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근데 조건은 있었죠? 본인이 사업자를 내든지 아니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만 얘를 사업자로 완전히 인식해 준다고 했죠. 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네요. 네, 단점이 사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주거로 한 거죠. 자, 업무용 오피스의 단점은요. 자, 업무용 오피스텔 예전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을 정도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부가세도 받아야 되고요. 세무 신고해야 되고요. 소득 신고해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요. 아, 뭐 단점만 수두룩해요. 그래서 옛날엔 거들떠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일반 임대사업자 각광받은 건 바로 주택수 산정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굉장한 단점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오피스텔 주거 그리고 업무용 그래서 장점, 단점 여기도 장점, 단점. 자, 장점은 임대가 쉽다는 거, 임대가 쉽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취득세 감면받거나 보유세 감면받거나 이건 지금은 안 되지만 세금 혜택이 있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었고요. 현재는 안 들어가니까 뺄게요. 단점은요. 주택수 포함, 주택수 산정 이게 최대 단점이었어요. 업무용 오피스의 장점은요. 주택수 포함 안 돼. 이게 가장 장점이었고요. 단점은요.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해야 되죠. 자, 임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임대 어려워요. 네, 위에 이지로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자, 단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사실 예전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수 산정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누리되 요거 단점은 안 하려고 편법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편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전화로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전화로도 안 되죠. 직접 오셔서 상담할 때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자, 오피스텔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택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아, 오피스텔 여러 개 사고 싶어. 그러면 업무용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오피스텔을 어떤 걸로 선택할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장단점을 갖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알람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